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지금 저는 18살이고 명문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할아버지는 글쎄요, 할아버지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8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서울 변두리 쪽방촌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병으로 죽어가고 계셨죠. 우리에게는 라면 한 개 살 돈도 없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0살 때 어떻게 우리 가족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개의 숫자로요. 812302. 이 숫자가 모든 걸 바꿨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특별히 추웠어요. 2024년 11월, 겨울이 막 시작되던 때였죠. 우리가 살던 쪽방은 겨우 3평 정도였어요. 창문은 깨져 있었고 그 틈으로 칼바람이 쉬지 않고 들어왔죠. 저는 낡은 이불 속에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요. 아빠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해, 캐해. 거친 기침이었어요. 한참을 기침하시더니 뭔가 뱉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아빠가 휴지로 입을 막고 계셨어요. 하얀 휴지 사이로 빨간 핏물이 스며들고 있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아빠 괜찮아. 아빠는 억지로 웃으며 휴지를 재빨리 구겨서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하지만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저는 다 봤어요. 아빠가 점점 더 아파지고 있다는 걸. 밥 먹자. 아빠가 라면 끓여줄게. 아빠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어요.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받고 낡은 냄비를 꺼내셨죠. 그리고 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마지막 라면이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김이 올랐습니다. 고소한 라면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 냄새 아래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 냄새가 깔려 있었죠. 자, 먹어. 아빠가 라면을 2그릇에 나눠 담았어요. 제 그릇에는 면이 가득했지만 아빠 그릇에는 면발이 거의 없고 국물만 있었어요. 아빠는 면을 다 제 그릇에 넣어주신 거였죠. 아빠는 안 먹어요? 아빠는 국물이 좋아. 너 면 많이 먹어. 저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 앞에서 울면 아빠가 더 힘들어 하시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면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어요. 빨리 먹으면 아빠가 제가 배고픈 걸 눈치채실까 봐요. 사실 배는 정말 고팠어요.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슬그머니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 반찬 하나 없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반쯤 남은 케첩통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죠. 아빠, 냉장고에. 응. 오늘 아빠가 일 나가서 장 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이제 일을 나갈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부터 공사장에서도 아빠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어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위험하다고 했대요. 식탁 한쪽에는 빨간 글씨로 된 종이들이 쌓여 있었어요. 전기요금 독촉장, 수도요금 독촉장,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 최종 독촉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10살이었지만 저 종이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돈이 없다는 것, 아빠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다는 것. 이대로 가면 아빠가 민준아.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낡은 침대 위에 앉으시며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셨죠. 응, 아빠. 저는 아빠 옆에 가서 앉았어요. 아빠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말라있는 손이었죠. 민준아, 너 할아버지 기억나? 응. 사실 기억이 희미했어요. 제가 3살 때 본 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큰 집, 넓은 정원, 그리고 무릎에 앉혀주시던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도 속으신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원망하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왜요? 왜 할아버지가 아빠를 쫓아낸 거예요? 저는 참았던 질문을 꺼냈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들었거든요. 아빠가 원래는 재벌집 아들이었다고. 대성그룹이라는 큰 회사의 후계자였다고.
그런데 7년 전 갑자기 모든 걸 잃고 쫓겨났다고. 아빠가 할아버지 돈을 훔쳤다고 오해를 받았어. 훔친 게 아니잖아요. 아빠는 안 그랬잖아요. 저는 소리쳤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래, 아빠는 안 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셨어. 누군가 할아버지를 속인 거야.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마. 할아버지도 피해자야. 언젠가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저는 아빠 품에 안긴 채 울었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죠.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진실을 밝혀야겠다. 내가 아빠를 구해야겠다. 저는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겨울바람이 얇은 점퍼 사이를 파고들었죠. 추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빠한테 춥다고 말하면 아빠가 자기 옷을 벗어주실 게 뻔했으니까요. 운동화 밑창에는 구멍이 나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찬바람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하지만 이것도 참았어요. 새 운동화 사달라고 하면 아빠가 또 미안해하실 테니까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이었어요. 버스를 타면 10분이면 가지만 버스비가 아까웠어요. 그 돈이면 라면 한 개는 살 수 있으니까요. 걷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호빵이 김을 내뿜고 있었죠.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갑에는 500원밖에 없었거든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어요. 건너편에 커다란 전광판이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대성그룹 김태산 회장, 올해 매출 10조 원 돌파 전망.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면 속 할아버지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죠. 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렇게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아빠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왜 아빠는 병원도 못 가고 피를 토하면서 참아야 하는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금세 식었죠. 아빠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래요. 하지만요.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얘들아, 오늘 현장학습비 내야 돼. 안 낸 사람?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며 물으셨어요.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손을 들었죠. 김민준, 너도? 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옆자리 친구가 웅성거렸어요. 쟤 또 안 냈네. 맨날 안 내잖아. 돈 없나 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돈이 없었으니까요. 선생님, 저 다음 주에 낼게요. 그래, 알았어. 꼭 내야 해.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았죠.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돈가스였어요. 돈가스. 집에서는 꿈도 못 꿀 음식이었어요. 저는 돈가스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바삭한 튀김옷, 부드러운 고기. 너무 맛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먹었어요. 급식을 다 먹고 나면 또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을 테니까요. 아빠도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저는 빈 그릇을 보며 생각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저는 또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가방이 무거웠어요. 교과서가 너무 많았죠. 하지만 쉬지 않고 걸었어요. 골목 입구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낯선 남자 2명이 우리 쪽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김정우 씨 계십니까? 병원비 독촉 나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쿵쾅쿵쾅거렸죠. 계속 연락이 안 되셔서 직접 나왔습니다. 3개월치 병원비 580만 원, 빨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빠가 고개를 내미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미 3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제발 조금만요. 아빠가 2손을 모으셨어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남에게 빌어본 적 없는 아빠가 지금 낯선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빠가 저렇게 빌고 있어.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법원에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서류를 쾅문에 붙이고 가버렸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계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갔어요. 아빠, 민준아. 아빠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다 봤어요.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아빠의 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좁은 방 안에서 아빠의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죠. 캐헉, 캐헉. 점점 더 심해지는 기침.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러다가 아빠가 죽는 거 아니야? 정말 아빠가 나를 두고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상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7년 전 제가 3살 때의 기억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 속으로 들어갔죠. 7년 전 겨울이었어요. 할아버지 회사 로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빨간 공, 금색 리본, 반짝이는 전구들. 트리 아래에는 선물 상자들이 예쁘게 포장되어 쌓여 있었죠. 3살이었던 저는 할아버지 무릎에 폭 안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꼭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할아버지 품은 따뜻했어요. 좋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참 다정했어요. 지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네, 보여주세요. 어린 저는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방으로 가볼까? 할아버지는 저를 안아 올리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목을 꼭 껴안았죠. 할아버지는 저를 안고 복도를 걸으셨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방이었어요. 책상, 책장, 소파. 모든 게 크고 멋있었죠. 민준아, 저기 저 그림 예쁘지? 할아버지가 벽에 걸린 풍경화를 가리키셨어요. 네, 산이랑 물이 있어요. 그치?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데 이 그림 뒤에는 비밀이 숨어 있단다. 비밀이요? 할아버지는 그림을 옆으로 밀어내셨어요. 그러자 그 뒤에 금고가 나타났어요. 우와! 어린 저는 입을 떡 벌렸어요. 은색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상자 같은 게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건 할아버지의 비밀 금고야. 여기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지. 회사 서류도 있고, 할머니 사진도 있고, 할아버지가 아끼는 보물들이 다 여기 있어. 비밀 금고요. 그래. 이 금고는 특별한 숫자를 넣어야만 열려. 세상에서 할아버지만 아는 숫자야. 할아버지는 저를 아는 채 금고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저는 금고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신기했어요. 우리 민준이한테만 특별히 가르쳐 줄게. 이건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숫자들이야. 잘 봐.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어요. 첫 번째 버튼. 8. B 버튼이 빨간 불빛을 냈어요. 어린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죠. 이건 8월이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달이지. 여름이었어.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할머니를 보는 순간 세상이 시원해진 것 같았단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얼굴이었죠. 두 번째 버튼. 1. B. 1은 첫 번째라는 뜻이야. 할머니는 할아버지 인생에서 첫 번째 사랑이거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여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진짜 사랑은 할머니가 처음이었어. 세 번째 버튼. 기. B. 이건 둘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 둘이서 함께 걸어온 인생.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둘이어서 행복했단다. 어린 저는 손가락 2개를 펼쳤어요. 하나, 둘. 그래, 둘. 민준이 똑똑하네.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더욱더 특별한 숫자야.
네 번째 버튼. 3. B. 3은 3월, 봄이 오는 달이지. 눈이 녹고 꽃이 피고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달이야. 봄이요? 그래, 봄. 그 달에 할아버지한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왔어. 선물이요? 뭐예요? 바로 너야.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는 제 볼을 살짝 꼬집으셨어요. 3월 2일, 넌 이 세상에 태어났어. 할아버지는 그날 병원으로 달려갔지. 그리고 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는 걸 봤어. 예쁘게 울 때 할아버지 눈에서도 눈물이 났단다. 제가요? 할아버지가 울었어요? 그래. 기뻐서 운 거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할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 B. 다섯 번째 버튼. 0. B. 0은 텅 빈 숫자처럼 보이지? 하지만 할아버지한테는 완전함을 뜻해. 둥근 원처럼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거야. 동그래요. 어린 저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래, 동그라미.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 할아버지는 회사도 크게 만들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뭔가 허전했단다. 그런데 네가 오고 나서 모든 게 완전해졌어. 영처럼 둥글게 완벽하게 채워진 거지. B. 할아버지는 저를 더 꼭 안아주셨어요. 마지막 버튼. D. B. 그리고 마지막. 이건 3월 2일 민준이 내 생일날이야. 봄이 오는 날, 새 생명이 태어난 날.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지.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들과 작은 상자들이 보였어요. 812302. 할아버지는 저를 내려다보며 웃으셨어요. 이 숫자는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야. 사랑과 행복의 숫자지. 812302. 어린 저는 따라 말했어요. 그래, 812302. 우리 민준이 이 숫자 기억할 수 있겠어?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야. 네, 할아버지. 812302 잊지 않을게요. 어린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착하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자야. 이 숫자를 기억하는 한 민준이와 할아버지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했죠. 현재로 돌아왔어요.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어둠 속에서 아빠의 기침 소리가 들렸죠. 캐허, 캐허. 맞아. 812302. 나 기억해. 할아버지 금고 비밀번호.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래, 이거야. 내가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 할아버지를 만나서 금고 비밀번호를 맞춰서 내가 하는 얘기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해.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7년 만에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무섭고 거절당할까봐도 무서웠죠. 하지만 아빠를 살려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할아버지께 저는 민준이에요. 아빠를 도와주세요. 저 금고 비밀번호 알아요. 812302.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제발 아빠 좀 살려주세요. 글씨가 삐뚤했어요. 눈물이 떨어져 종이가 젖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썼어요. 그 종이를 꼭 쥐고 결심했어요. 내일 학교 안 가고 할아버지한테 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방을 챙기는 척 했어요. 아빠가 알면 안 됐거든요.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 네, 아빠. 아빠도 쉬고 계세요. 저는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학교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지갑을 열었어요.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덜컹덜컹 전철이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었죠.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30분쯤 지나서 강남역에 내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저는 그 사이에서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손에 쥔 종이를 봤어요. 아빠 책상 서랍에서 몰래 찾은 대성그룹 주소였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도 앱을 켰어요. 여기서 걸어서 20분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큰 길을 따라 걸었죠. 주변은 온통 높은 빌딩들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혼자 걷는 10살 꼬마였어요. 무섭다. 근데 가야 해. 아빠를 위해서.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걸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빌딩이 눈앞에 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입구에는 대성그룹이라는 금색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할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회전문을 통해 드나들고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다녔죠. 저는 제 낡은 운동복을 내려다봤어요. 구멍난 운동화도 보였고요. 나 들어가도 될까?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 아빠의 기침 소리가 떠올랐어요. 아빠의 창백한 얼굴, 피 묻은 휴지.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저는 이를 악물고 회전문으로 들어갔어요. 회전문을 지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천장은 어찌나 높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벽면에는 대성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던 곳이랑 같은 세상이 맞나? 어이, 꼬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경비원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저는 여기 애들 놀러 오는 데 아니야. 빨리 나가. 경비원이 손짓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할아버지? 누가 내 할아버지인데? 김태산 회장님이요.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어요. 어이구, 회장님? 애가 거짓말을 하네. 빨리 나가지 못해? 경비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예요. 뭐?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분이 내렸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여자분이었어요. 비서실장 배지를 달고 계셨죠. 무슨 일이에요? 아, 비서실장님. 이 꼬마가 회장님 만나러 왔다고 난리예요. 비서실장님은 저를 봤어요. 낡은 옷을 입은 작은 아이. 하지만 제 눈빛만은 또렷했죠. 넌 누구니? 저는 김민준이에요. 회장님 손자예요. 비서실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김민준? 설마. 7년 전 쫓겨난 김정우의 아들? 네. 제발 할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비서실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5층 버튼을 눌렀죠. 휙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저는 벽에 기대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할아버지가 날 알아볼까? 7년이나 지났는데. 나 너무 많이 컸는데. 불안했어요. 거절당하면 어쩌지? 쫓겨나면 어쩌지? 아니야. 금고 비밀번호를 맞추면 돼. 그럼 할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띵동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45층이었어요. 문이 열렸죠. 앞에는 긴 복도가 있었고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어요.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문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그리고 아빠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빠의 웃는 얼굴, 아빠가 저를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저는 눈을 뜨고 문을 열었어요. 삐걱. 넓은 회장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큰 책상 뒤에 할아버지, 김태산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어요.
회색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했고 날카로운 눈빛이 서류 위를 훑고 있었죠. 똑똑 마이너스 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할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들어와.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저는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으셨어요.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눈썹이 찌푸려졌죠. 너, 누구냐?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70년 인생 동안 수많은 협상장에서 상대를 압도했던 그런 목소리였죠. 저는 문손잡이를 꼭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회장실은 너무 넓었어요. 천장은 어찌나 높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무섭다. 너무 무서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빠를 생각했어요. 집에서 기침하며 피를 토하던 아빠. 병원비 독촉장을 받고 고개 숙이던 아빠.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나는 아빠를 살려야 해.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한 걸음 들어섰어요.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어요. 비서실장님이 올려보내주셨어요.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뭐? 비서실장님이 올려보내주셨어요.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죠.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자세히 봤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키는 작았고 몸도 마른 편이었어요. 운동복은 빛이 발해 있었고 소매 끝이 해져 있었어요. 운동화는 더 심했죠. 구멍이 나 있었고 끈은 한쪽이 끊어져서 묶지도 못한 채였어요. 하지만 제 얼굴이,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나 봐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이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뭔가가 기억의 저편에서 떠오르려고 했어요. 아주 오래전,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 작은 아이, 까르르 웃던 목소리, 자기 무릎에 폭 안겨있던 따뜻한 무게감. 하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안개처럼 흐릿했죠. 7년이라는 시간이 그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에요. 뭐라고? 할아버지는 다시 물으셨어요. 제대로 못 들으신 건지 아니면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확인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민준이에요. 김민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꼭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었거든요. 할아버지 앞에서 울면 할아버지가 저를 약한 아이로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되뇌셨어요. 김민준? 김씨 성을 가진 민준. 혹시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뭔가 예감이 드셨나 봐요. 저는 꿀꺽 침을 삼켰어요. 이제 말해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듣고 싶지 않을 이름을. 할아버지가 7년 동안 입에 담지도 않았을 그 이름을. 김정우요. 제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아빠는 김정우예요. 순간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펜이 툭 떨어져 책상 위로 굴러갔어요. 김정우. 7년 전 자신이 집에서 쫓아낸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100억을 훔쳐간 배신자. 할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아들이 등에 칼을 꽂았던 그 사람. 정우의 아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들어갔어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할아버지는 책상을 돌아 제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할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제 앞에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뭐하러 왔느냐? 돈 달라고 왔어? 내 아버지가 보냈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아빠도 모르세요. 제가 혼자 왔어요.
그럼 뭐하러? 저는 아빠를 살리러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르륵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빠가 많이 아파요. 제 목소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해요. 밤마다 아파서 잠도 못 자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제발 할아버지,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에요.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 흘리는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나 봐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아버지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다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나를 배신했어. 100억을 훔쳐간 배신자였어. 일어나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아프다는 건 안 됐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아버지는 나를 배신했어. 내가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는데 나한테 칼을 꽂았단 말이다. 아빠는 안 그랬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빠는 도둑이 아니에요. 누군가 할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증거가 있느냐? 내 아버지가 무죄라는 증거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증거. 있어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뭐? 할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증거가 있다고? 네. 제가 100억 찾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신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에요.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비웃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10살짜리 꼬마가 100억을 찾아? 아, 어디서 허풍을? 허풍 아니에요. 저는 외쳤어요. 할아버지가 비웃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정말로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할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죠. 할아버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내기? 할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내기? 이 꼬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네. 제가요. 제가 할아버지 금고 비밀번호 맞출 수 있어요. 순간 회장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금고 비밀번호? 무슨 헛소리냐? 그 금고 비밀번호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아는 거야. 비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네가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7년 전에요. 제가 3살 때요.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7년 전, 민준이가 3살이었을 때. 혹시 그때 손자에게 금고를 보여준 적이 있었나? 가물가물했어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이것저것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설령 내가 그때 보여줬다 쳐도 7년이나 지났어. 3살짜리가 그걸 기억할 리 없지. 저는 기억해요. 제 눈빛이 확고했어요. 할아버지가 소중한 숫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잊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외웠어요. 할아버지는 제 눈을 보셨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맞추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추면 제 말 들어주실 거예요? 제가 100억 찾는 거 도와주시고 아빠도 살려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야. 금고 비밀번호는 6자리 숫자야. 조합은 100만 가지가 넘어. 3살짜리가 한 번 본 걸 7년 후에 기억한다. 불가능해. 하지만 만약 정말로 맞춘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진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거고 혹시 정말로 100억의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좋아.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내가 금고 비밀번호를 맞추면 내 말을 들어주지. 100억 찾는 것도 도와줄게. 그리고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으셨어요.
최고의 병원에 입원시켜주마. 최고의 의사를 불러서 치료해주지. 제 눈이 반짝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이에요? 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식었어요. 틀리면 당장 여기서 나가는 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내 아버지도 평생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약속하겠느냐? 저는 숨이 막혔어요. 틀리면 끝이야. 영영 끝나는 거야. 아빠를 살릴 기회도, 할아버지를 만날 기회도 모두 사라지는 거야.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만약 틀리면, 만약 기억이 잘못된 거라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게 유일한 기회였어요. 아빠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어요. 약속해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좋아. 그럼 해봐라. 할아버지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회장실 한쪽 벽으로 걸어가셨어요. 거기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어요. 산과 물이 그려진 그림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옆으로 밀어내셨어요. 그 뒤에 금고가 나타났어요. 커다란 철제 금고. 은색으로 빛나는 문에는 숫자 버튼이 달려 있었어요. 0부터 9까지. 버튼 하나하나가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자, 해봐라. 할아버지가 뒤로 물러서며 말씀하셨어요. 대신 기회는 단 한 번이야. 틀리면 그걸로 끝이다. 저는 금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귀에서 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금고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올려지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 나는 기억해. 812302.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소중한 숫자들. 할아버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디 한번 해보거라. 10살짜리가 무슨 수로.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회장실의 소음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할아버지의 숨소리. 모든 게 멀어졌어요. 그리고 기억 속으로 들어갔어요. 7년 전 그날로. 7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던 장면.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던 모습. 이건 8월이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달이지. 빨간 불빛이 반짝이던 것. 어린 제가 그 빛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것. 저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버튼을 눌렀어요. 8, B. 빨간 불빛이 켜졌어요. 할아버지는 뒤에서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8번. 우연일 수도 있어. 10분의 1 확률이니까. 7년 전에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은 첫 번째라는 뜻이야. 할머니는 할아버지 인생에서 첫 번째 사랑이거든. 1, B.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81. 81분의 1 확률. 아직 우연일 수 있어. 뒤에서 제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건 둘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 둘이서 함께 걸어온 인생. 기. B. 할아버지는 뒤에서 숨을 죽이셨어요. 8일이 여기까지는 맞았어. 하지만 아직 반도 안 갔어. 우연치고는 너무. 제 손이 네 번째 버튼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은 3월, 봄이 오는 달이지. 그 달에 할아버지한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왔어. 바로 너야. 우리 민준이. 3월 2일, 넌 이 세상에 태어났어.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가 자기 생일에 울었다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다니. 3. B. 할아버지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8123 이건 우연이 아니야.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7년 전 0을 기억하고 있는 건가? 0은 텅 빈 숫자처럼 보이지? 하지만 할아버지한테는 완전함을 뜻해. 둥근 원처럼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거야. 네가 오고 나서 모든 게 완전해졌어. 0. B. 할아버지는 뒤에서 숨을 죽이셨어요.
81230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 설마. 정말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있었나 싶으셨대요. 제 작은 손이 마지막 버튼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7년 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3월 2일, 민준이 내 생일날이야. 봄이 오는 날, 새 생명이 태어난 날.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지. 81230이. 이 숫자는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야. 사랑과 행복의 숫자지. 이 숫자를 기억하는 한, 민준이와 할아버지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란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버튼을 눌렀어요. 기, 비, 그리고 찰칵.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에어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금고를 바라보셨어요. 열렸다. 정말로. 열렸어. 이럴 수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셨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뒤로 비틀거리셨죠. 저는 금고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나 해냈다.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으엉. 너무 긴장했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떨렸는데. 해냈어요. 저는 바닥에 손을 짚고 흐느꼈어요.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어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떨리는 손을 제 어깨에 올리셨어요. 너, 정말로, 기억하고 있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7년이나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소중한 숫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그래서 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81230이, 81230이. 할아버지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품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70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계약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처음이었대요. 이 작은 아이가 3살 때 본 것을 7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니. 민준아.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를 쓰다듬는 것이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제 체온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이제.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이제 제 말 들어주실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내가 100억을 찾아준다고 했지? 네. 저는 가방에서 구겨진 공책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죠. 할아버지, 저는요.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금고 비밀번호처럼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할아버지는 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거? 네. 할머니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새할머니요. 최영자 할머니가 전화하면서 적어놓은 숫자들을 제가 봤어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뭐라고?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작년에요. 제가 한번 할아버지 집에 몰래 갔었어요. 아빠 몰래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겨우 집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어딘가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공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12자리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전화하면서 숫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공책을 받아들으셨어요. 어설픈 글씨로 적힌 숫자들을 보셨어요. 이게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전화하면서
이 숫자들을 계속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할아버지는 그 숫자들을 보셨어요. 12자리. 혹시 계좌번호? 할머니는 전화하면서 확인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진짜 작았어요. 조심하라고. 네. 그리고 또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2018년 3월 15일, 2018년 5월 22일, 2018년 7월 8일, 2018년 9월 30일. 저는 날짜들을 줄줄 읊었어요. 이 날짜들은요. 할머니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어요. 달력 같은 거였는데 이 날짜들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아주 크게요. 할아버지는 그 날짜들을 듣는 순간 움찔하셨어요. 이 날짜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잠깐. 2018년. 그때가 할아버지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2018년. 100억이 사라졌던 그 해. 이날들이. 민준아, 그 메모. 혹시 더 본 건 없었니? 다른 건? 응. 잘 모르겠어요. 메모에는 날짜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더듬었어요. 아, 맞아요. 할머니가 전화하면서 오늘 성당 간다고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당? 네. 오늘도 성당 간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이렇게요.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성당 간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한다. 무슨 의미지?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회장님, 회의. 최영자 할머니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죠. 오늘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샤넬 투피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금팔찌가 반짝였어요. 할머니의 말이 중간에 멈췄어요. 저를 보기 때문이었어요. 낡은 운동복을 입은 작은 아이가 회장실 한가운데 서 있었죠. 구멍난 운동화, 해진 옷. 할머니의 화려한 옷차림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죠.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되는. 곧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 이 아이는 누구예요? 목소리는 자상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동네 착한 아주머니 같았죠.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할머니 눈빛이 이상하다는 거요. 웃고 있는 입과 달리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안녕, 넌 누구니? 할머니는 제 앞에 쪼그리고 앉으셨어요. 웃으며 물으셨지만, 무서워. 할머니가, 무서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할머니는 위험하다고. 웃고 있지만 진짜로 웃는 게 아니라고. 민준이요.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민준이? 예쁜 이름이네. 성은 뭐야? 김민준이요. 할머니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김민준. 김씨. 혹시 내 아빠는? 김정우요. 순간 할머니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김정우. 7년 전 쫓겨난 그 사람. 100억 횡령범으로 몰린 그 사람의 아들. 이 꼬마가 왜 여기 온 거지? 설마. 할머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계셨죠. 아이고, 정우 아들이구나. 어머, 이렇게 컸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네가 3살이었을 때.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셨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손길이 닿기 전에 피했죠. 무서워. 할머니가. 무서워. 할머니는 손을 거두셨어요. 제가 피한 걸 알아채셨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죠. 그래, 부끄럽구나. 어린 친구들은 다 그렇지. 할머니는 일어나 할아버지를 보셨어요. 회장님, 이 아이가 왜 여기 온 거예요? 내가 불렀어. 네. 회장님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별일 아니야.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주시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반응을 살피고 계신 거였죠. 이 아이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무슨 얘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좀 들으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회장님 시간이 귀하신데 이렇게 어린애가. 할머니는 저를 다시 보셨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애를 왜 이렇게 허름하게 입혔어요? 정우는 100억이나 들고 갔으면서.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어요. 해진 운동복, 구멍난 운동화. 부끄러웠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뭐, 그럴 만도 하지. 정우가 무슨 짓을 했는데. 벌 받을 만도 하지.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야.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만해.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봐요. 할머니는 재빨리 사과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눈빛을 피했어요. 할아버지 뒤로 살짝 숨었죠. 할머니가 이상해. 뭔가 무서워. 할머니는 제가 자기를 피하는 걸 보셨어요.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비웃는 듯한 미소였죠. 그래도 회장님, 이 아이는 이제 돌려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회장님 시간이 아까우시잖아요. 오후에 중요한 회의도 있으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가 자기 말을 들어주셨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이 꼬마가 무슨 말을 한 거지? 회장님이 왜 저렇게 감싸는 거야?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참, 오늘 성당 가는 날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성당 가야 하는데. 그럼 빨리 가봐. 미사 시간 늦겠어.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나는 이 아이랑 얘기 좀 더 해야 해. 당신은 성당 다녀와. 할머니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저를 한 번 더 쳐다보셨어요. 경고하는 눈빛이었어요. 너, 조심해라. 이상한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할머니는 화장실을 나가셨어요. 딸각딸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민준아, 괜찮니? 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응? 할머니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저 보는 눈빛이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할아버지도 느끼셨어요. 할머니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다는 걸요. 할머니가 저를 보는 순간 굳어졌던 표정. 김정우라는 이름을 듣고 살짝 흔들렸던 눈빛. 성당 얘기를 꺼냈을 때 당황했던 모습. 설마 영자가. 정말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단지 의심만 드는 거야.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어요. 의심의 씨앗이.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자라나 진실을 드러낼 거예요. 할머니가 나간 후 할아버지는 제 공책을 다시 펼쳐보셨어요. 민준아, 이 공책. 할아버지가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니? 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네, 가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지? 집에 계세요. 아빠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 주소를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저는 종이에 주소를 적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썼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쪽방촌. 할아버지는 그 주소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쪽방촌. 내 아들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셨대요. 할아버지, 이제 아빠 살려주실 거예요?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래. 약속했잖아.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최고의 병원에 입원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을 이으셨어요. 100억 일도 할아버지가 제대로 조사해 볼게. 내가 준 단서들을 바탕으로. 네. 제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를 보며 생각하셨어요. 영자, 네가 정말로 그랬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를 로비로 내려보낸 후 할아버지는 혼자 남아 컴퓨터를 켜셨어요. 7년 전 회계 기록을 찾아보셨죠.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날짜를 확인하셨어요. 2018년 3월 15일 25억 이체, 2018년 5월 22일 25억 이체, 2018년 7월 8일 25억 이체, 2018년 9월 30일 25억 이체.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죠. 민준이가 정말로 이 날짜들을 알고 있었어. 우연이 아니었어. 민준이가 본 메모는 진짜였어. 그렇다면 영자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날짜가 같다고 해서 영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어. 하지만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비서실에 내선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비서실장입니까? 네, 회장님. 영자 여사의 2018년 일정표 있나요? 네,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5분 후 비서실장이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는 파일을 받아들으셨어요. 2018년 영자 할머니의 일정표였죠. 3월 15일 성당 미사, 5월 22일 성당 기도회, 7월 8일 성당 봉사, 9월 30일 성당 미사. 모두 성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비서실장을 보셨어요. 이날들, 영자 여사가 정말 성당에 갔습니까?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사님이 성당 가신다고 하셔서 확인은 안 했어요. 저희가 여사님 일정까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할아버지는 파일을 덮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기셨어요. 영자가 성당에 갔다고 했던 날들. 그날들이 바로 100억이 사라진 날들. 우연일까? 아니야. 증거가 없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할아버지는 자꾸 자신을 설득하셨어요. 영자는 내 아내야. 10년 넘게 함께 살았어. 그런 사람이 날 속일 리 없어.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물 흘리며 금고 비밀번호를 맞췄던 그 아이. 할아버지가 소중한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잊지 않았어요. 진심이었어요. 그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우는 100억을 빼돌렸는데 왜 치료받을 병원비도 없이 살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책상에 엎드리셨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내가 잘못한 걸까? 7년 동안 쌓아왔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부르르륵.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저희 명현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정우 환자분 아시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우리 아빠요.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네, 위급하다고요. 네, 대량 각혈로 실려오셨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빠가 위험하다. 의식이 없다. 아빠. 저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로비를 빠져나가 밖으로 뛰었죠. 병원으로 가야 해. 지금 당장 가야 해. 저는 지하철역으로 뛰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헐떡거렸어요. 숨이 차올랐죠.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뛰어갔어요. 마침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전동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죠.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어요. 아빠, 제발, 제발 괜찮아야 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전동차가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빠한테로. 그럼, 할아버지는? 비서실장님이 찾아낸 증거는? 안 돼.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포기하면 끝이야. 아빠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하지만 아빠는 지금 위급했어요. 의식이 없대요.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어떡하지? 선택해야 했어요. 병원으로 가서 아빠를 보러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할아버지께 끝까지 증거를 보여드릴 것인가? 둘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전동차가 역에 멈췄어요. 환승역이었어요. 여기서 내려서 반대편 전동차를 타면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빠. 아빠는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아빠는 늘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할아버지도 속으신 거야. 아빠는 억울해도 참으셨어요. 7년 동안 참으셨어요. 아빠는 저한테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빠가 제일 바라는 게 뭔지. 무죄를 증명하는 것. 할아버지한테 다시 인정받는 것. 삐문이 닫히려고 했어요. 저는 전동차에서 뛰어내렸어요. 플랫폼에 섰어요. 반대편 플랫폼으로 가는 계단을 봤어요. 저기로 가면 회사로 돌아갈 수 있어. 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아빠, 미안해.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반대편 플랫폼에 섰어요. 회사 방향 전동차를 기다렸어요.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전동차가 들어왔어요. 저는 올라탔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으로 터널이 이어졌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저 믿어주세요. 아빠, 제발 조금만 버텨줘. 조금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아빠를 위해, 진실을 위해. 회사로 돌아가기로. 30분 후, 저는 다시 대성그룹 본사 앞에 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또 왔어? 경비원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만나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 아직 안 끝났어. 그럼, 기다릴게요.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경비원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 아이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저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아빠는 지금 병원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괜찮을까? 살아있을까?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아빠 무죄라는 거 증명할게.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민준아, 너 아직도 여기 있었어? 네.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야. 아직 한참 남았어.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비서실장님은 제 간절한 눈빛을 보셨어요. 그리고 결심하신 것 같았어요. 민준아, 나 좀 따라올래? 네. 네가 준 정보. 내가 조사해봤어. 회장님께 보고해야 할 것 같아. 제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응. 올라가자.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5층으로 올라갔죠. 비서실로 갔어요. 비서실장님은 컴퓨터 앞에 앉으셨어요.
내가 준 계좌번호 조회해봤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계좌 소유자 최영철. 최영철이요? 응. 영자 여사님의 친정 남동생이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계좌로 2018년에 100억이 들어왔어. 100억이요? 응. 3월 15일 25억, 5월 22일 25억, 7월 8일 25억, 9월 30일 25억. 네가 말한 그 날짜들이랑 정확히 일치해. 그럼 할머니가. 비서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정황상 영자 여사님이 연루된 것 같아. 이걸 회장님께 보고해야 해. 비서실장님은 회장실로 전화를 거셨어요. 회장님, 긴급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피곤한 표정이셨죠. 무슨 일이요? 회장님, 이것 좀 보셨으면 합니다. 비서실장님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서류를 펼치셨어요. 은행 공식 문서였어요. 계좌 거래 내역 조회. 최영철. 할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영자의 남동생? 네. 그리고 이 입금 내역을 보십시오. 할아버지는 다음 장을 넘기셨어요. 2018년 3월 15일 입금 25억 원, 송금인 대성그룹. 2018년 5월 22일 입금 25억 원, 송금인 대성그룹. 2018년 7월 8일 입금 25억 원, 송금인 대성그룹. 2018년 9월 30일 입금 25억 원, 송금인 대성그룹. 총액 100억 원.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죠. 이 날짜들. 네. 민준이가 말했던 바로 그 날짜들입니다. 영자 여사님 메모에 표시되어 있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비서실장님은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성당 측에 확인했습니다. 2018년 이 날짜들에 영자 여사님 출석 기록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죠. 민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본 게 다 진짜였구나. 네.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최영자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회장님, 회의 끝나셨어요? 저녁 식사. 할머니의 말이 멈췄어요. 저를 보셨거든요.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도 보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자야.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할아버지는 서류를 들어보이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죠. 당신 동생 계좌에 100억이 들어가 있어. 내 회사 돈이. 그건. 할머니는 급하게 변명을 만들어내셨어요. 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 자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100억을? 내 허락도 없이? 회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회장님이 너무 바빠서 100억을 몰래 빼돌렸다고. 할아버지는 책상을 쾅 치셨어요. 펜꽂이가 넘어지며 펜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어요. 7년이요. 7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죄송해요, 회장님. 그리고 이 날짜들. 할아버지는 서류를 흔드셨어요. 당신이 성당 갔다고 거짓말한 날들이잖소. 성당은 안 가고 뭐 했소? 은행 가서 돈 빼돌렸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변명이 막혔어요. 대답하시오. 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하셨어요. 제가 은행에 갔어요. 할아버지는 뒤로 비틀거리셨어요. 할머니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었어요. 인정한 거였죠. 왜 그랬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았어요. 7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갚았어. 그게 빌린 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 죄를 내 아들한테 뒤집어 씌웠어. 정우한테. 정우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처럼 조작했지. 그래서 내가 정우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뭔데? 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네. 저는 공책의 뒷장을 펼쳤어요. 그때 너무 어렸어요. 사진도 못 찍고 가져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웠어요. 제 공책에 적어뒀어요. 할아버지는 공책을 받아들으셨어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메모장에 적혀 있던 것.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 알아내기. 동생 계좌로 이체 3월, 5월, 7월, 9월. 정우 계좌 경유하는 것처럼 만들기. 정우한테 뒤집어 씌우기. 할아버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으셨어요. 정우한테 뒤집어 씌우기. 민준아, 이거 네가 직접 본 거야? 네.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수첩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혼자 이것만 보여드리면 할아버지가 애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외워서 적은 거니까. 할머니가 그런 거 없어. 애가 지어낸 거야 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 말만 믿으실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10살 아이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 그래서 참았어요. 계좌번호랑 날짜만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게 진짜 증거니까. 그게 먼저 확인되면 그때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비서실장님이 은행 증거 가져오셨잖아요. 그럼 제가 외워서 적은 이것도 진짜라는 걸 믿어주실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다시 공책을 보셨어요. 서툰 글씨였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영자.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셨어요. 이 메모. 당신이 쓴 거 맞소?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에요. 저 수첩에 그런 거 안 썼어요. 그럼 민준이가 거짓말하는 거요? 그래요. 애가 지어낸 거예요. 저 그런 메모 쓴 적 없어요.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부인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증명해 보시오. 당신 방 수첩 확인해 보면 되지 않소? 지금 당장 집에 전화해서 가정부한테 서랍 열어서 수첩에 저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시오. 할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사실 그 수첩은 어제 급하게 찢어서 버리셨거든요. 민준이한테 들킨 줄 알고 증거 인멸하신 거였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오? 할아버지가 다그치셨어요. 없어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하셨어요. 이미 버렸어요. 버렸다고? 네. 어제. 어제 민준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급하게. 순간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스스로 인정하신 거예요. 증거인멸을 했다는 걸. 할아버지는 비서실장님을 보셨어요. 지금 경찰에 연락하시오.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전화기를 드셨어요. 아, 아니. 제 말은. 할머니는 그제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리신 거죠. 회장님, 제발.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의 바지를 잡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차갑게 뿌리치셨어요. 손 치우시오.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어요. 욕심이 과했어요.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정신이 나갔어요. 욕심? 할아버지는 비웃으셨어요. 100억을 훔치고 내 아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은 내 아들을 파멸시켰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7년 동안 도둑 취급받으며 살았어. 일자리도 못 구하고 병도 없고 쪽방촌에서 죽어가고 있어. 당신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니까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요. 할아버지는 돌아서셨어요. 할머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죠. 경찰이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끌려가셨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민준아, 네 아버지. 어느 병원에 계시지? 명현병원이요. 응급실에. 지금 당장 가자.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할아버지의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명현병원으로 빨리. 할아버지가 기사님께 말씀하셨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빠, 제발 괜찮아야 돼. 제발.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을 거야, 민준아. 할아버지가 최고의 의사들을 부를게. 내 아버지 꼭 살려낼 거야. 정말이에요? 그래. 약속한다. 20분 후,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김정호 환자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간호사에게 물으셨어요. 3번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내가 아버지요. 지금 당장 최고의 의사를 불러주시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어요. 우리는 3번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커튼을 젖혔어요. 침대에 아빠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죠. 아빠. 저는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일어나요. 나왔어요. 민준이 왔어요. 하지만 아빠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대량 각혈로 폐에 출혈이 있고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돈은 문제 없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를 불러주시오. 서울대병원에서라도 모셔오시오. 비용은 내가 다 댈 테니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하시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30분 후 서울대병원에서 최고의 흉부외과 교수님이 오셨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됐어요. 아빠를 수술실로 옮기기 직전이었어요. 아빠, 제발, 일어나요. 저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빠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아빠, 아빠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준아. 아빠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죠. 아빠, 아빠. 저는 아빠를 꼭 안았어요.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서 계신 할아버지를 보셨어요. 아, 아버지.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도 아빠를 보셨어요. 7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잡으셨어요. 정우야,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널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아빠도 울고 계셨어요. 이제 다 알았어. 영자가 한 짓이었어. 넌 무죄야. 아버지. 아빠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 최고의 의사가 왔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널 꼭 살려낼 거야. 네. 아버지.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어요. 아빠. 수술 잘하고 나와요. 저는 외쳤어요. 아빠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어요. 민준아. 사랑한다. 그렇게 아빠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졌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아빠가 무사히 수술 잘 마치게 해주세요. 제발. 할아버지도 눈을 감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수술이 시작됐어요. 6시간의 대수술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는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죠. 제발, 아빠가 괜찮게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할아버지는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민준아. 네, 할아버지.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대단한 거야.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니?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앞으로 잘해줄게. 너랑 내 아버지한테. 네. 저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후 10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의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 폐 손상 부위를 제거했고 출혈도 멈췄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정상 생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저도 교수님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환자분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조금 있다가 면회 가능합니다. 30분 후 우리는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아빠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아빠. 저는 조용히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고르고 평온했어요.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내 아버지, 이제 괜찮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빠는 눈을 뜨셨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죠. 깨끗하고 밝은 병실이었어요. VIP 병실이었죠. 민준아. 아빠. 저는 아빠를 꼭 안았어요. 아빠, 이제 안 아파요? 아빠는 가슴에 손을 얹으셨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셨어요. 기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 아파. 정말. 안 아파. 아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7년 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정우야, 깼구나. 아버지. 아빠는 할아버지를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아빠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정우야. 아빠가 널 의심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아빠가 꼭 사과해야 해.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할아버지는 아빠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빠도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대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어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죠. 전무님,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아빠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아빠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건강을 회복해서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아빠는 대성그룹 전무로 복귀하셨어요. 1년간의 치료와 재활을 거쳐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회사로 돌아오셨죠. 아빠. 저는 뛰어왔어요. 민준아. 학교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아빠 보러 왔어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오셨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랑 산책 안 할래?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좋아요. 우리 세 사람은 정원을 걸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죠. 민준아.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기회를 얻은 건 내 덕분이야. 제 덕분이요? 그래.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할아버지는 아빠를 보셨어요. 아빠도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역시 우리 손자 똑똑해.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민준아, 기억하니? 네가 처음 여기 왔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넌 정말 작고 떨고 있었지. 하지만 용감했어. 금고 비밀번호를 맞췄잖아. 812302. 저는 그 숫자를 말했어요. 그래. 그 숫자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사랑의 숫자들.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셨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자란 걸.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첫 번째 할머니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참, 영자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형량이 나왔어. 횡령죄와 증거인멸죄로. 징역 7년. 7년. 그래. 그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있어. 동생 최영철도 함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미운 마음은 없어요. 영자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한 건 잘못이지만 저도 이제 용서하고 싶어요. 정우야. 할아버지가 아빠를 보셨어요. 넌 너무 착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쳐놨는데. 하지만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로 자랐잖아요. 아빠는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민준아, 네가 아빠 자랑이야. 아빠. 저는 아빠를 꼭 안았어요. 참, 민준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알지? 네.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강남에 큰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더 이상 쪽방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민준아, 네가 원하는 학교 어디든 갈 수 있어. 외국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저는 그냥 아빠랑 할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래. 우리 함께 있자. 가족이니까. 네.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죠.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췄어요. 7년 만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18살이 됐어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죠. 아빠는 대성그룹 부회장이 되셨어요. 할아버지 옆에서 회사를 이끌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세요. 80대가 되셨지만 정정하세요. 오늘은 제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김민준.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주셨어요. 객석에서 아빠와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민준아,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할아버지. 민준아, 네가 처음 회사에 왔을 때 기억나니? 네, 물론이죠. 10살 때. 그때 넌 정말 작았어. 낡은 운동복을 입고 떨면서. 하지만 용감했지.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를 맞췄지. 812302. 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숫자들. 그 숫자들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어.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민준아, 고맙다. 할아버지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줘서.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빠도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가족의 사랑이 모든 아픔을 치유했어요. 812302. 6개의 숫자가 만들어낸 기적. 사랑의 숫자들이 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이야기.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